미국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러나 미국 월가 금융권에서는 미국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피터 티일이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 페이팔과 인공지능 군사 지휘 체계인 팔란티어를 만든 인물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방송인 타일러는 자신의 방송에서 피터 틸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 모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핵심은 현재 피터 틸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금융권에서는 왜 피터 틸을 미국의 실질적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부정선거 이슈는 단지 한국의 선거 시스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선거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의 선거 시스템은 근본적인 신뢰를 잃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조작 가능성과 불투명한 집계 구조로 인해 더 이상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없는 구조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기술 기반의 대체 시스템이 제한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바로 디지털 신분증, 즉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인증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선거 체계는 전자투표와 블록체인 기반의 집계 시스템까지 결합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선거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단지 선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은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우선 금융거래에서의 신원 인증 시스템으로 확장됩니다. 디지털 신분증을 통하지 않으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곧 자산의 디지털화로 이어지며 그 중심에는 블랙록의 비들펀드 등과 같은 이더리움 기반의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기술 금융기술의 진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신원 인증을 통해 선거를 통제하고 그 인증 체계를 금융 전반에까지 확장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디지털 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시범 케이스로 한국이 선택될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고 기술적 수용성도 높은 한국이 디지털 선거 시스템의 글로벌 테스트 베드가 된다면 그 결과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통제 구조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현재 전 세계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글로벌 리스트들의 궁극적이자 동일한 목표입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점이 달라 보일지라도 디지털 통화체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들 모두가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는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개인의 신원을 블록체인으로 고정시킨 후에야 본격적인 디지털 화폐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영 간 전략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공산 진영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강제로 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강제적 배급과 통제를 통해 전 국민을 디지털 경제 질서에 편입시키는 방식입니다. 반면 자유진영, 특히 미국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반발이 매우 심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정면 돌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은 보다 세련된 방식, 즉 선거 시스템을 매개로 디지털 신분증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를 신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으로 전환한 뒤 이렇게 안전하고 투명한 시스템이라는 명분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 복지, 보건 등 다른 공공 영역으로 확장한 후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까지 연결시키는 수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실험이 가장 먼저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곳, 바로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지금 기술 인프라, 정치 불안, 대중 수용성, 정부 주도의 시스템의 확장성 등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IT 선도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통합 모델의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발행 주체가 각각 민간과 정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추구하는 바는 자산의 디지털화와 금융 통제라는 커다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적인 시스템 전환의 중심에 바로 피터 틸의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팔란티어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묻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직 방위산업체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은 미국의 전략적 두뇌이자 정보 판단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시스템은 늘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적의 타이밍을 빼앗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장을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과정에서 팔란티어는 이미 그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전장 환경 속에서 정보 수집, 적의 위치 예측, 최적의 타격 시점을 분석하는 등 전례 없는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인간 기반의 정보 판단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팔란티어의 출발은 2003년 미 정보국 산하 벤처 캐피털인 인큐텔의 자금 지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는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로, 이들은 기술 기업인이라기보다는 미국 안보 금융 기술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핵심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미 군산 복합체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두뇌와 같은 존재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은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능이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막대한 정보를 수집했지만 실질적인 통찰과 연결에는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통찰을 갖춘 시스템을 필요로 했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즉 중간 단계에서 진실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 정보당국을 포함한 미국의 핵심 정보기관들의 방대한 데이터 자산을 독점적으로 물려받는 유일한 민간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팔란티어는 그 자체로 독보적이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략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팔란티어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금융, 물류, 정치, 외교, 보건, 그리고 선거까지 국가 시스템 전반에 관여하는 미국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미 팔란티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실전 배치되었으며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고 드론 및 무기 배치를 직접 지시하는 기능까지 수행했습니다. 이란 전쟁 개전 초기에 이란 왕조의 지도부를 동시에 몰살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기반 위치 예측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지정학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력, 요인 암살, 대중 여론의 흐름, 기후와 인구의 관계 등 팔란티어는 군사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는 금융 시뮬레이터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는 미국의 국채 변동, 달러 흐름과 원자재 가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시점, 비트코인의 국가 자산화 가능성 등 이 모든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위기와 기회를 분리해내는 알고리즘 기반의 판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은 국민 의식과 여론 흐름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여론, 소셜미디어의 움직임, 집단 무의식의 정서적 방향성 등을 정밀하게 추적하며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을 공개해야 대중이 반응하고 동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까지 수행합니다. 대중의 의식을 통제하여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팔란티어는 미국의 패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미국을 누구도 쉽게 견제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드는 핵심 기업입니다. 동시에 국제 금융 세력의 자산을 지키고 더욱 크게 불릴 수 있는 혁신적인 전략을 개발해 현재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피터 틸인 것입니다. 월가와 실리콘밸리에서 그를 미국의 실질적인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는 금융 세대 간의 이권 다툼으로 정통 금융 세력인 영국 프랑스 파벌과 신흥 파벌인 미국 스위스계 금융 집단의 갈등 구도로 재편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후자에 속해 있는 인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점차 밀려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권력 구조의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대응 또한 늦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날 신흥 권력 집단이라 할 수 있는 트럼프 진영의 진정한 실세는 정치인이 아니라 디지털 권력자들, 즉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각 상황에 대한 최적의 대응 방식을 사전에 계산해 두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권력 세력은 감정의 자극, 위기 조성, 언론 장악 등의 수단을 통해 공포 기반 통제 모델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정보 흐름이 느리고 대중의 반응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알고리즘 기반의 정밀한 시뮬레이션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도대체 전쟁은 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일까? 단순히 국가 간의 이해 충돌이나 민족 간의 갈등만으로 설명하기엔 전쟁은 너무도 체계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전쟁을 유도하는 세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자본 권력이 존재합니다. 또한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는 목적을 위해 전쟁을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집단도 분명 존재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권력의 형태는 더욱 복잡하고 기술 중심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와 같은 기업이 상징하듯 미래는 인공지능과 정보 권력이 주도하는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를 이끌어가는 신흥 디지털 권력자들은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인구를 자신들의 디지털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디지털 신분증의 주도권을 통해 달성하려고 합니다. 둘째,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적 활성화를 통해 기존의 화폐 질서에서 벗어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디지털 질서의 가장 큰 걸림돌을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을 중심으로 한 신흥 권력 자본 집단은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국가 기반의 통제형 시스템이 자신들의 글로벌 디지털 통합 구조와 충돌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가 중국식 시스템이 아닌 민간 디지털 권력자 중심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들은 기존의 달러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분리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디지털 달러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입니다. 신흥 디지털 권력은 이를 무력화시키고 독자적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 체제의 해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른바 딥스테이트라고 칭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앞서 언급된 영국 프랑스 계열의 로스차일드 파벌입니다. 현행 연방준비제도의 시스템 속에서 미국은 구조적으로 빚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화폐 발행의 근간이 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자와 원금이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인식한 신흥 디지털 권력자들과 트럼프 진영의 자본 세력은 기존 통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등 전자자산의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전자자산의 가치를 급격히 상승시킴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신규 담보 혹은 새로운 형태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삼고 이를 통해 기존의 달러 기반 부채를 상환하거나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디지털 자산을 무기 삼아 금융 재편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즉 달러는 유지하되 연준의 달러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달러로 리부트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 이들은 단일 국가, 단일 화폐, 단일 디지털 신분 체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의 전통 권력 또한 통제를 기반으로 단일화된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 체제는 점진적 통합을 원한 반면 신흥 디지털 권력은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그 잔해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합니다. 신흥 디지털 권력은 국가 단위로 쪼개져 있는 지금의 통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전쟁, 조작, 부채를 양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권력자들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그 위에 감시와 독점이 지배하는 세계를 구축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신흥 디지털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전통적인 자유와는 다릅니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기술 기반의 고차원 질서에 의한 선택된 자유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고립되도록 설계된 선택적 강요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참여와 기여를 하지 않는 자, 즉 의식 수준이 낮거나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고립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스템적으로 존재 자체가 소외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인간 행동을 매우 정교하게 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제이며 결국 디지털 권력자 중심의 질서 재편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지금 이러한 큰 흐름을 모두 팔란티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피터 틸은 미국 군산복합체가 보유한 실용 자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백악관이 먼저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팔란티어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으로 결론을 내리면 백악관이 그 판단을 따라 움직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군사, 외교, 경제 전략 역시 팔란티어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은 자본을 따라 움직이고 기술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발전합니다. 결국 자본을 움켜쥐고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가장 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터 틸은 가히 미국의 실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페이팔 창립을 통해 핀테크 중심의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제 팔란티어를 통해 전쟁과 금융, 기후, 인구, 선거, 대중 통제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피터 틸은 4차 산업시대의 절대적인 패권자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글로벌 엘리트들의 정점에는 세계를 좌우하는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인간 위에 군림하는 신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정보 처리와 예측 능력을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글로벌 패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끄는 자, 바로 피터 틸입니다. 물론 그 역시 누군가의 바지 사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